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5년도 수직 컨설팅 의예과 경기 지역의 대학 중에서 인하대학교를 설명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인하대까지 설명을 드리고 나면 상위권 대학교,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경기권, 인천에 있는 아주대, 가천대, 인하대까지 모든 대학을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서울 지역에서 설명을 드린 하나의 대학, 이화여대만 빠졌죠. 자, 이후로는 이제 충청권, 그 다음에 전남, 그 다음에 경남, 경북, 강원 지역, 지역별로 또 선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9월에 수시원서 접수를 하게 되어지고 또 5월에 2026학년도 각 대학별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되어지고 입시 결과도 나오긴 하겠지만 사실 의대 지원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들이 되게 많죠. 나는 서울대학교 의대를 갈 거야 라고 해서 서울대학교를 포함해서 본인이 지원할 수 있는 6개의 범위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체 의학 계열에 대한 지원의 동향이라든가 의대 전체 입시의 변화의 부분들을 이해해야만 가장 어려운 2026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좀 더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부분들은 의대 정원을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은 2024년도로 회귀했죠. 3,058명을 선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우리가 2024년도 입시의 결과, 2024년도의 모집 인원, 2024년도의 지역별, 전형별 선발 인원을 통해서 2026학년도의 지역별 선발 인원을 확인할 수 있는데 모집 인원이 2024년도 3,058명으로 회귀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된 내용을 보면 각 지역별 지역인재 선발 비율 60% 권고사항을 유지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서울 지역을 보시면 우리가 2024학년도에 총 의대 선발 인원은 3,095명이었어요. 정원 외까지 모두 포함을 하게 되면 그 중에서 수시에서 선발을 했더니 수시에서 선발한 인원이 1,933명으로 62.45%에 해당이 되고 정시에서 1,162명을 선발해서 37.54%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서는 595명을 선발하고요. 이 중에서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71%예요. 학생부 교과가 13%, 논술이 13%, 기사가 3%이기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사실상 학종 중심의 선발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각 지역별로 해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보면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 전북, 광주 지역이에요. 67%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2024년도와 2026년도에 전형별 선발 인원은 동일할 거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경남, 경북, 그 다음에 부산 전체 합치게 되면 비율이 59%예요. 그만큼 경남이나 경북 지역도 의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59%이기 때문에 권고사항 60%에 거의 맞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큰 변화가 없을 거고 자, 의대 지역 인원이 2024년도로 회귀하였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변화가 예상이 되는 것은 강원 지역과 대전, 충남, 충북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2024년도에 얼마 되지 않았죠. 보시는 것처럼 이 지역은 42%, 강원 지역은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33%였기 때문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까지 늘어나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강원 지역에 있는 의대, 한림대, 연세대미대, 강원대, 카톨릭, 관동대 4개 대학 전체 선발 인원이 180명밖에 되지 않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대전, 충남, 충북 지역에 건대, 글로컬, 건양대, 을지대, 충남대, 충북대, 단대, 천안, 순천향대까지 전체 합쳐서 선발 인원이 276명 많지 않기 때문에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42%에서 60%는 늘어난다 하더라도 여러 대학들이 인원이 쪼개서 올라가다 보니까 커다란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어찌됐든 간에 2026년도의 의대 정원은 2024년도에 3,085명, 그쵸? 58명으로 인원이 변화가 되어지고 달라지는 점은 대전 충남 지역과 그 다음에 강원 지역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은 현재 42%, 33%지만 2024년도 기준으로 60%까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지역인재 전형의 선발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역인재 전형으로 의대를 가기가 그만큼 유리해진 상황이었죠.
물론 2025년도에 급격하게 늘었다가 다시 원상복귀가 되니까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되는 분들 입장에서 볼 때는 매우 불리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렇게 의대 정원이 축소되어지면서 가장 타격을 입게 되는 것은 지역인재 전형의 학생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고등학교 졸업자, 졸업 예정자인데 서울 지역의 수험생이 2024년 수능 지원자를 기준으로 보게 되어지면 약 10만 7,423명이에요. 비율로 따지면 21.28%에 해당되고 경기 인천 지역을 합쳤을 때 인원이 17만 2,808명. 비율로 따지면 34.24%니까 두 개 합쳐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을 합쳐서 수험생이 55%거든요. 수험생이 55%인데 보시는 것처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이 의대 585명은 지역인재 전형에 해당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집이 서울에 살고 있고 내가 집이 인천에 살고 있으니까 인하대를 가기가 쉬울 것 같고 경희대를 가기가 쉬울 것처럼 보이지만 서울, 경기 의과대학은 각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으로 원서를 쓰는 전교 1등의 학생들이 합류되는 지점이죠. 합류되는 지점.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 지점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지역인재 전형이 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서울, 경기 지역에서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학생들은 어디로 원서를 써야 되냐면 각 지역 대학의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써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각 지역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60%를 유지하게 되어지면 그만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졸업 예정자인 수험생들이 갈 수 있는 의대의 범위가 매우 축소되어진다. 사실상 의대를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수시로 의대를 가고 싶다라고 한다면 지역인재 자격 조건을 충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수시뿐만 아니라 정시에서도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간에 의대 합격을 목적으로 삼는다면 어디가 제일 유리해요? 결국 지역인재 자격을 충족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고 할 수 있고 그만큼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학생들이 수시나 정시 전형으로 의대를 가는 거 쉽지 않다. 그만큼 많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의대 수시 인원은 1,497명이 지원돼요. 수시와 정시 합쳐서 작년도에 1,497명이 지원돼서 4,610명을 선발하게 됐는데 가장 인원이 많이 늘어난 지역이 바로 경기 인천 지역이고 인하대 같은 경우는 2024년도에 49명을 선발하다가 71명이 늘어서 무려 120명을 선발하게 됐죠.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렇게 미니의과대학, 성균관대, 아주대, 차의과대, 인하대, 가천대 입장에서 볼 때는 급격하긴 하지만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것이 대학의 의료 교육에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쩔 수 없이 다시 정원을 2023년도로 되돌려야 되는 상황인데 2024년도에서 2025년도로 얼마나 늘었는지 보시게 되어지면 자, 학생부 종합 인하 미래인재 전형은 16명에서 42명으로 엄청나게 늘었죠.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도 9명에서 무려 26명으로 늘었고요.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은 8명에서 12명으로 늘었고 정시는 16명에서 40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정시,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전형이 기존의 선발 인원에서 대략적으로 3배 정도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그만큼 문이 넓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작년에 결국은 인하대를 합격한 사람들은 천운을 잡은 거고요. 올해 입시를 치러야 되시는 분들은 정말 커다란 난제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인하 미래인재 전형은 작년도하고 올해 달라지는 점은 사실상 없어요. 1단계, 2단계, 다단계 전형의 방식이고 1단계에서 서류평가 3배수에 의해 면접은 서류평가 30%를 보게 되고 면접은 수능 바로 다음 날 면접을 보도록 하게 되어지는데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인적성 면접이고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결국 수능 최저가 반영이 되지 않는다? 뭐로 뽑는다는 거야. 수능 최저가 반영되지 않으면 뭐로 뽑는다?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성적,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학생부의 비교과, 세 번째는 면접,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학업 외적인 요소죠. 학교 프로파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학교의 우수성이나 학교 활동의 우수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수능 최저가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신과 학생부의 영향력이 커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학생부 교과 지역균형 전형은 작년도하고 달라지는 점이 있습니다. 전년도는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가 3개의 영역 각 1등급이에요. 두 과목 평균을 요구하죠. 가천대학교하고 동일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고 수능 최저가 3개 영역 각 1등급이니까 수능 최저가 높아요.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원서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재수생들이 원서를 쓴다면 재수생들이 수능에 강점이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죠. 하지만 인하대는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약 30%밖에 되지 않아요. 그만큼 수능 최저 미충족의 비율이 높다는 얘기고 수능 최저 미충족 비율이 높다 보니까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2026학년부터 낮췄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능 최저를 3개 영역 각 1등급이 아니라 3개 영역 등급 합의 4에 탐구를 두 과목 평균 소수점 절사로 바뀌었기 때문에 수능 최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첫 번째는 경쟁률이 높아진다는 얘기고 수능 최저가 낮아진다는 얘기는 결국 내신의 입결이 더욱더 강조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인하대학교는 학생부의 반영의 범위가 전교과를 반영하지 않고 국어, 수학, 영어, 과학을 반영해요. 가천대학교하고 동일하고 가천대학교 차이점이 있다면 인하대학교는 공통 일반 선택과목 반영하고 진로 선택과목까지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가천대학교는 진로 선택과목은 반영하지 않죠. 그 다음에 고등학교 졸업자는 3학년 2학기까지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자, 논술 전형을 보시게 되면 논술은 11월 30일에서 12월 1일에 보는데 수리 논술이고요. 120분 동안 보게 되고 학생부 교과 30%의 논술 70%고 수능 최저는 동일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이 보실 점들은 뭐냐면 의예과의 면접 방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천대학교, 인하대학교, 인하미래인재 전형은 학생부 종합전형이죠. 일반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은 두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인하대학교처럼 제출 서류 기반의 면접, 학생부 기반의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고 두 번째는 MMI 형식의 면접을 보는 학교들이 있는데 인하대학교는 학생부 기반 면접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인하대학교는 학교생활기록부 기반 개별 면접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면접은 약 15분 동안 봅니다. 15분 동안. 각 면접실별 7에서 8분이니까 두 개의 면접실에서 총 15분 동안 면접 보게 되고 면접은 제1 면접실에서는 기초 학업 역량과 진로 탐구 역량을 평가하고요. 제2 면접실에서는 진로 탐구 역량과 의사소통 능력을 평가를 하게 됐죠. 그러면 이제 제1 면접실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를 기반으로 하는 면접을 보게 될 거고 제2 면접실에서는 제시문을 기반으로 해서 의학적 인성이나 소양을 평가하는 약간의 MMI 형식의 면접을 보겠죠. 공통 제시문을 통해서 비교평가를 하게 되고 개별 제시문, 개별 면접을 통해서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나 학교 활동에 대한 확인 면접을 진행하도록 하게 됩니다. 자,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하이퍼리뷰에서는 수시 컨설팅을 8월 11일에서부터 9월 11일까지 수시 컨설팅을 100명 한정하여 진행하도록 하고요. 이미 이제 많은 분들이 예약 접수가 되어졌기 때문에 예약 접수 안 하신 분들은 미리 예약 접수를 해주시기를 바라고 컨설팅은 8월 10일에 하지만 지금 이렇게 영상을 올리는 과정들이 사실상 저는 수시 컨설팅을 지금서부터 준비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계속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자료를 분석하고 그 다음에 영상을 올려드리면서 입시의 동향과 흐름을 분석하는 과정들을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대학을 쓰기 전에 상담을 통해서 명쾌하게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면 입시 결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는 내용은 2024년도 인하미래인재 전형의 입시의 결과인데 2024년도의 결과는 모집 인원이 16명이고 경쟁률이 21대 1의 경쟁률을 보여줬는데 1단계 3배수일 때 1단계 합격자의 평균 성적이 1.09였어요. 그리고 1단계 지원자 중에 최저 성적이 1.74의 내신 성적을 보여줬고요. 최종 등록자의 평균 성적이 1.12, 그 다음에 최저 성적이 1.74니까 결국 1.74 최저 성적 한 명이 붙었네요. 최초 합격자의 등록률은 68.8%, 그 다음에
추가 합격자의 예비 석차는 9명. 그러니까 9명이 충원이 됐기 때문에 충원율은 대략적으로 56.25%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년도 1단계 합격자를 봤었을 때 이나 미래인재 전형이지만 실제 합격한 학생들의 대부분은 1.15 이내의 내신 성적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일부 학생들이 2점대 학생들이 붙은 학생들이 있어요. 1단계 합격을. 결국은 뭐냐면 인하대학교는 이나 미래인재 전형의 학생부 종합 전형은 맞지만 수능 체제도 반영이 되지 않고 학생부와 면접만으로 선발하는 전형은 맞긴 하지만 평가 중심이 내신 성적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이 많이 합격이 이루어지죠.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평균 성적이 1.74 정도의 평균 성적이 나온다는 얘기는 일부 과학고나 또는 일부 자사고 학생들 중에서 내신 성적이 우수한 일부 학생들이 합격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일반고나 자사고 학생들이 같이 합류가 되어지고 합격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평균 성적 1.15, 최저 성적 1.08, 1.20 이 정도의 내신 성적을 보게 되어지면 대부분 인하대학교 이나 미래인재 전형은 어떻다? 일반고 내신 성적 중심이 우수한 학생들의 선발이다. 물론 일부 자사고나 일부 과학고 학생들 중에서 교과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합격한다 하더라도 실제 그 비율이 높지 않다라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인하대학교가 2025년도에 의대 정원이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더군다나 이나 미래인재 정원의 정원을 큰 폭으로 늘리면서 어떤 예상을 할 수 있었냐면 아주대나 가천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과 동일하게 자사고 학생들의 합격이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 모집 인원이 늘어나게 되어지면서 내신 성적 교과 중심의 일반고 선발과 활동 역량 중심의 자사고나 과학고의 선발이 비율적으로 나눠지면서 사실상 전체 평균 점수는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대학에서도 2025년도 의예과 증원에 대한 예상치를 내놓으면 뭐라고 예상을 하고 있냐면 2025년도 1단계 합격자의 성적은 2024년도에는 마지막 합격자가 1.7 정도에 머물렀지만 2025년도에는 2점대 중반 또는 2점대 후반, 심지어 3점대 초반까지도 1단계 합격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단계 3배수일 때 평균 성적이 1.27이고 최저가 3.6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상했었던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이나 미래인재 전형의 선발 인원이 16명에서 큰 폭으로 확대가 되어지면서 대학에서 학생을 선발하는 방식이, 평가의 방식이 교과 중심의 평가와 학생부 비교과 중심의 평가로 나눠지면서 일반고와 자사고 학생들이 일정 비율로 선발하면 결국 평균 성적이 하락할 거라고 예상을 했죠. 아마도 입시의 결과는 발표하진 않았지만 실제 이런 결과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어져요. 하지만 2026학년도에 다시 의대 정원이 2024년도로 회귀가 되어지면 결국은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인하대학교는 여전히 교과 성적이 우수한 일반고 학생들이 이나 미래인 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에 다수 합격할 가능성이 높고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이 선발한다 하더라도 전형적으로 적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오히려 반대로 생각하면 자사고나 과학고 학생들, 특히 자사고 학생들은 아주대나 가천대로 집중적으로 많이 몰리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향성을 보면 오히려 아주대나 가천대보다는 인하대로 원서를 쓰는 것이 전략적으로 자사고 학생들에 비해서는 학생들에게는 유리하다고 할 수 있지만 어찌됐든 아주대나 가천대에 비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가천대나 아주대에 비해서 자사고 학생들의 선발의 비율이 적은 것은 인하대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학생부 교과 지역인재 전형을 2024년도 입시의 결과로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학생부 교과 전형은 모집 인원이 9명, 그 다음에 경쟁률이 9.4대 1인데 경쟁률이 낮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인하대학교라는 학교가 선호도가 매우 높은 학교고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이라는 의대는 어떤 대학이냐면 모든 지역에서 합류되는 시점이에요.
그쵸? 대구나 경북, 그 다음에 경남이나 부산, 그 다음에 전라남도나 북도, 강원도, 충청도에서 교과 또는 종합전형으로 지역인재 전형에 원서를 쓰는 상위권 학생들이 합류되는 지점이 1차적으로 경기 인천. 경기 인천을 넘어가면 서울로 넘어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선호도가 높은 지점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9.4대 1밖에 안 나온다. 왜 이렇게 안 나오냐? 그 이유는 바로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 입결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1.06, 1.10. 다시 말하면 원서를 쓰고 싶지만 첫 번째 대학에서 발표한 전년도의 학생부 교과 등급 컷이 1.06, 1.10이니까 접근성이 떨어지고 두 번째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3개 영역 각 1등급이다 보니까 또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원서를 못 쓰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인하대학교에서 2026학년도에 교과 전형의 수능 체질을 낮추는 이유도 바로 경쟁률을 끌어올리기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수능 최저의 충족 인원은 26명, 비율로 따지면 36%. 결국은 뭐냐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아요. 수능 최저가 부담이 많이 된다는 얘기예요. 자, 실질 경쟁률은 그러다 보니까 2.9, 실질 경쟁률이 2.9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생각하면 야, 실질 경쟁률이 2.9밖에 안 되고 말이야. 수능 최저 충족 비율이 30%밖에 안 되니까 나는 수능에 강점이 있으면 다른 학생들이 수능 체제를 미충족할 거고 수능 체제를 미충족하면 내신이 하락하겠지. 내신이 하락하면 내가 붙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이건 천만에. 이런 일은 없죠. 왜냐하면 모든 분들이 원서를 쓸 때는 대학의 전년도 입결 기준으로 원서를 쓴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인하대학교의 원서를 쓰는 지금 전년도의 85명은 대부분 내신 성적이 1점대 초반에 다 머무르고 있을 거예요. 무조건. 이 학생들이 떨어진 이유는 내신이 안 된다고 하는 것보다 실제 수능 체제를 충족하지 못해서 수능 체제를 충족하고 난 다음에 면접에서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떨어진 것이지 내신이 안 돼서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만큼 전년도 입결을 기준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실제 원서를 쓴 학생들의 내신 성적의 폭은 매우 좁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4년도 합격 교과 등급 최저 1.15예요. 보시는 것처럼 1.15가 끝이거든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1.05, 1.1 이내의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죠?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따라서 이런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참고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수능 최저의 충족 비율이 낮다 하더라도 내신이 하락하지 못하는 이유는 모든 분들이 전년도의 입결을 기준으로 원서를 쓰기 때문에 내신 성적의 폭이 매우 좁아진다는 거예요. 특히 교과 전형에서는 그렇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가천대학교, 아주대학교, 인하대학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결과를 보면 똑같은 학생부 종합전형이라 하더라도 입결의 차이는 크죠. 아주대학교와 가천대학교는 50% 성적을 기준으로 삼았었을 때 2023년도에는 보시는 것처럼 3.5, 70%의 성적을 삼았을 때 아주대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성적이 2.49, 3.5, 가천대학교는 3.05, 2.6이에요. 그런데 인하대학교는 1.08, 1.2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하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이긴 하지만 교과 중심의 선발이다 보니까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의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실제 16명 중에서 일반고 학생들의 선발 비율이 적어도 한 70% 정도는 교과 중심의 일반고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고 학생들에 위해서는 일반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인하대학교가 매우 유리한 학교죠. 일반고 학생들,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원서를 쓸 수 있는 지점이 어디인가라고 생각해 보면 교과 전형의 대학들이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또는 가톨릭대학교 학생부 교과 그 다음에 경희대학교 학생부 교과, 고려대학교 학생부 교과 이런 대학들이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그 위쪽 대학이 결코 쉽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경기 인천 지역의 인하대학교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체제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있다는 것은 매우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오히려 가천대학교나 아주대학교는 자사고 학생들이 집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자사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동일 학교, 동일 계열 내 상위권 학생들과의 경쟁을 피하면서 인하대학교 학종에서 기회를 엿볼 수 있다. 이것도 전략적으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충원율을 보시게 되어지면 가천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에 학생부 교과 전형의 충원율이 약 111%나 113%이기 때문에 1단계 3배수를 통과로 하게 되어진다면 사실상 충원율이 100%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
3명 중에서 사실은 제초 합격, 추가 합격하면 1명 더 주는 꼴이기 때문에 1단계를 통과한다면 그만큼 합격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충원율이 그렇게 높진 않죠. 보시는 것처럼 인하대학교의 충원율이 56.2%, 아주대학교가 70%, 가천대학교가 40%이기 때문에 학종의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는 아래에서 위로 올리는 지점이에요. 수시를 6개를 원서를 쓴다면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위 지점에서 4개 정도 원서 쓰고, 그 다음에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가 끝지점이라는 얘기예요. 끝지점. 그렇죠? 인하대, 아주대, 가천대에서 시작해서 한양대, 중앙대는 넘어가는 지점이 아니라 지방에서 원서를 쓰고 올라오는 지점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요. 그렇죠? 하지만 여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상위 대학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매우 크게 가지고 있는 지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 전형이 학생부 종합 전형에 비해서는 확장성이 크고 이동률이 훨씬 더 높다라는 점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점은 이제 원서를 쓸 때 과연 내가 학생부 교과를 쓸까, 학생부 종합 쓸까, 요거 고려하셔야 되는데, 특히 수시 원서 쓸 때 이 점을 꼭 생각해야 돼요. 내가 지금 지원하는 대학교에 내가 과연 최초 합격을 목적으로 삼는 것인가, 아니면 추가 합격을 목적으로 삼는 것인가, 이걸 꼭 생각해야 돼요. 최초 합격을 목적으로 삼는다고 한다면 내 점수대에서 가장 근접해 있는 범위의 원서를 쓰면 학종일 거고요. 하지만 추가 합격을 노린다면 내신은 아주 부족하더라도 충원율이 높은 지점, 다시 말하면 교과가 충원율이 높기 때문에 교과 전형에서 기회를 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인하대학교 의예과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이포립에서는 2026학년도 수시 컨설팅 예약 접수를 받고 있고요. 또 앞에서도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의대 정원이 축소가 되어지면서 학생부에 대한 기재 관리의 중요성은 더욱더 커졌다고 할 수 있고, 하이포립에서는 제9기 연간 컨설팅을 모집을 합니다. 입시 컨설팅, 수행평가나 탐구보고서, 독서활동과 관련이 되어진 내용들을 진행하도록 하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상 보시고 또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 해서 이제 인하대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이화여대를 빠뜨렸기 때문에 이화여대 다음 시간에만 설명드리고, 그 다음서부터는 충청, 그 다음에 경남, 경북, 그 다음에 전남, 전북, 강원,